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서울을 떠나 지역을 돌면서 윤석열 선대위와 결이 다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준석 대표, 오늘은 제주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. 국민의힘 선대위 내홍, 지금부터 이상돈 전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. 이상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랜만에 전화드렸습니다. 연결 감사합니다. 네. 네, 의원님은 이준석 대표와 비대위 활동도 같이 하셨고요.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요. 지금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네, 이준석 대표하고는 그 당시 이제 10년 전에 네. 그 비대위를 같이 했고 사실 또 그 후에는 큰 교류가 없습니다. 아, 예.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네. 이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후보가 중심에 치르는 겁니다. 네. 총선하고 지방선거는 당대표가 지휘하는 거죠. 그게 좀 달라요. 그래서 대선 때 당대표는 기본적으로 당의 조직을 후보에 맞추어서 움직여주는 게 그 당대표의 역할입니다. 그래서 왕왕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그때 그 당의 대표가 누구였더라 하고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정상입니다. 아, 예. 근데, 네, 그래서 2012년 대선 때 선유리당 대표가 누구였나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. 그러네요. 황우여 의원이었죠. 아, 네.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. 근데 지금은 완전히 비정상이죠. 네. 근데 그런데 뭐 들으셨겠지만 이준석 대표는 모욕을 당했다. 특히 윤석열 후보 측근 인사들로부터 그런 뭐 홍보비와 관련된 모욕적 말도 듣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패싱도 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대표의 어떤 또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걸까요? 근데요, 예. 그 정치라는 게 저도 좀 몸 담아봤지만은 그 자기가 없는 자리에서 네. 온갖 자기에 관한 얘기가 많고 네. 이게 또 다 아시잖아요. 네. 하나 불 걸리면 더 귀에 들어오고 그래요. 그렇죠. 예. 근데 그런 거를 싫고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정치하지 말아야 돼요. 예.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저서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뭐 한번 알아보고 대범하게 넘기든가 그러는 거지. 네. 그런 게 있었다고 해서 그걸 언론에다가 이렇게 뭐 막 까발리고 이러는 건 나는 좀 그 정치하는 사람답지 않다고 봐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이 무슨 나도 뭐 윤석열 후보 측이 뭐 잘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저렇게 해서 과연 선거를 치르는 기본적인 태세인가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고 비판적입니다. 네. 그래도 어쨌든 이 사안 좀 수습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준석 대표가 당무 복귀 서울로 오기 위해서 뭔가 좀 조건이 형성돼야 되지 않을까요?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, 근데요 그런 조건이 뭐다 이게 밖에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우스운 거고 이것을 이렇게 요란하게 어딜 찾아가고 누가 뭐 이런 그 보여주기 그렇게 하면 그거 좋지 않고 좀 뭔가 조용하게 수습을 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보고 아마 뭐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겠나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계속되면은 그 선거 앞두고 그게 뭐 좋겠습니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네,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윤석열 후보가 직접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서 조금 이렇게 복귀를 요청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. 좋지 않다기보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. 그리고 지금 뭐 여튼간에 좀 이게 그 대표고 그쪽 측근 의원에 좀 말을 좀 아낄 필요가 있다고 봐요. 이게 선거라는 게 상대방을 두고 하는 거지. 자기 속에서 여기 저렇다는 전 제가 볼 때 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.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 보고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윤석열 후보도 사실상 이게 뭐 배란간 그냥 얼떨결에 후보가 된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당 대표라 그러지만은 이렇게 당 조직에 자기 지지 세력 기반 이런 게 좀 취약하잖아요. 그러니까 모두 그 미디어 노출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그 스스로 그 내부에서 상황을 악화시킨다고.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말을 아끼고 그래서 이걸 좀
조용하게 수습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. 네.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1야당 보수 정당의 당대표도 정치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이고 네. 대통령 후보도 몇 개월밖에 정치를 네. 경험하지 못한 분이 이런 또 초유의 상황인데요. 그럼 의원님께서 만약에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십니까?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지 말았어야죠. 애초에. 네, 예. 벌어지 말았다고 보고 네. 그리고 또 지금 뭐저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. 하는 얘기인데 지금 윤석열 후보를 에워싸고 있는 사람이 네. 저 김종인 박사나 이준석 대표하고서는 좀 결이 다른 사람들이에요. 아. 근데 그것이 기본적인 좀 원인이라고 봅니다. 왜냐 예. 그러면은 현재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18대 의원을 했던 친이명박계 의원들이고 아하. 그 사람들이 2012년 총선 때 공천에서 다 이른바 학살을 당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그 배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좀 있다 이런 의식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여기저기 SNS 거 보면 그렇게 깔려 있잖아요. 예.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이준석 대표는 말하자면은 이제 김종인 박사가 뒤에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예. 그런 거 윤석열 후보가 좀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. 이런 상황을. 네. 알았으면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겠죠. 그게 다 네. 미숙돼서 발생한 거로 저는 봅니다. 네네. 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자면 꽤 오래된 그 보수 정당의 친이 친박 간의 어떤 갈등 상황이 불거진 것인데 윤석열 후보는 전혀 관계도 없고요. 네.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맞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준석, 김종인 또 윤석열 이 얽힌 문제들은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? 아니면 그냥 이대로 두고 가야 되고 그게 낫나요? 글쎄요. 지금 현재 뭐 김종인 박사가 뭐 다시 합류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별로 나온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 네. 또 이제 윤석열 후보 주변 사람들이 아마 윤 후보한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. 과거에 저 봐라 이렇게 되면 집에 찾아가고 오고 좀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 분명히 했을 겁니다. 네, 2016년에 민주당도 그랬죠. 예. 그랬고 그래서 네. 그거 뻔해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배란간 김종인 박사 모른 체 할 수 없으니까 네. 하는데 이런 것이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가 이런 사람들을 다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확고한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있냐? 그게 없지 않습니까? 예. 그게 없고 현재 문재인 정권의 어떤 실정 때문에 네. 또 정권 교체 욕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난 이런 것이 또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아주 큰 수업료를 냈다고 봐요. 그래서 네. 이거를 좀 현재 상황에서 네. 봉합을 해서 가야지 이걸 계속 이런 사태가 지속되는 거는 안 좋죠. 네. 그럼 의원님 워낙 교수님이셨고 수업료라는 말씀은 이것을 통해서 뭔가 배워서 이 사태를 해결하고 리더십과 말씀하신 카리스마를 키워야 된다 말씀이실 텐데 그게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? 아니 가능 안 하면 안 되죠. 가능하게 대통령 되고 싶으면 그런 것도 못하면 대통령이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좀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정권 교체 욕구가 크니까 네.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도 된다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번에 좀 이런 것도 지지율도 좀 격차가 거진 요새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선거라는 것은 끝까지 긴장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부 분열 이런 게 바깥에 노출되는 게 안 좋다 이런 것을 기본적인 걸 후보가 이번에 좀 파악을 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. 네. 그런 노력의 과정에서 김병준 선대위,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 선대위원장은 어떨까요?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? 저는요, 그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도 말하자면은 좀 뜻밖의 이렇게 대표가 됐고 윤석열 후보도 외부에서 왔고 김병준 후보도 이게 당의 뿌리가 없는 사람이잖아요.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이 영거푸 실패하는 바람에 그 당에 지금 말하자면은
외부 인사 수혈도 안 되고 또 새로운 인물도 키우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현재 무슨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김병준 위원장이 뭐 당연히 뭐 기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전통적인 보수 유권자들은 또 별로 좋아하지 않죠. 노무현 정권 사람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그래서 뭐 저는 뭐 크게 큰 역할 보담을 하기는 좀 기대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이 대선은 후보가 끌고 가는 겁니다. 그래도 후보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연 좀 정신을 차리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. 이것도 못하면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갑니까? 그건 이해가 안 되죠. 그 후보한테 달렸습니다. 후보의 역할, 후보의 어떤 책임 어깨에 무척 무겁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현재 상당히 커다랗게 벌어졌던 지지율 격차가 꽤 좁혀졌고요. 지금 뭐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역전도 일어났다 이렇게 보도도 되고 있는데 현재 이 추세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, 의원님? 저는요,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는 뭐 지금 이런 잡음 때문에 뭐 김종인 파동, 이준석 파동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선거를 도와준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누구 팀이든 간에 그 깎아먹게 돼버렸어요. 그래서 저는 요번이 지나가면은 또 그 현재 뭐 정권 교체 욕구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계속 이렇게 역전돼서 벌어질 거다. 뭐 그렇게 보지는 저는 않습니다. 앞으로 하게 달릴지. 그러니까 정권 교체 요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. 결국은 이번에 수습을 잘 하면은 뭐 과거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좀 후보 중심으로 리더십을 좀 회복해서 끌고 가면은 본선은 또 뭐 지금 여론조사 비슷하게 나오는 거보다는 더 잘할 수 있다고 보죠. 그건 뭐 후보한테 달린 거죠.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여러 가지 문제 사과도 하고요. 뭐 조직도 슬림하게 추스르고 상당히 활발하게 정책 이야기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양새인데요. 그래도 역시 정권 교체 때문에 안 될까요? 저는 그래도 과거 선거 볼 것 같으면은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일단 영남의 유권자가 민주당 기반이 호남보다 훨씬 많고 배 이상 많고 그래서 수도권에서 리더를 월등하게 리더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 우리 서울시장 선거 봤잖아요. 그리고 또 과연 이 호남이 그 이재명 후보한테 그렇게 열렬하게 지지를 줄 것인가 하는 이런 것도 좀 챙겨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좀 몇 군데서 말을 했지만은 선거 앞두고 세금 올린 정권이 선거 이기는 경우가 봤느냐 안 돼. 반동담 삼아서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것도 현재 여당한테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다만 이제 문제는 야당이 저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 선거 앞두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. 그래서 이제 좀 여당이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이상돈 전 의원이었습니다.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.